네, 안녕하세요. 온 세상에 있는 학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여권 4개가 2장으로 찰 정도로. 최근에 다녀온 학회 하나가 아주 재미있어서요. 조금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학회 하나였는데요. 만프레드 윙클러라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 1922년생으로 2014년에 작고를 했는데 이제 막 지났네요. 학회가 열린 해에 살아 계셨다면 10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면서 처음 세계에다 시인을 좀 평가를 해서 내놓는 그런 학회였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요. 독일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저도 가고, 멜버른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우크라이나의 시인도 줌으로 참석하시고, 스위스 분도 오시고,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았는지 모를 만큼 놀라운 분들이었고, 저 자신도 초청장을 받았을 때 몹시 놀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인 하나를 평가해 본다는 그런 열성으로 정말 남다르게 집중적이고 의례적이 아니고 성의를 다한 발표들이 눈길을 끄는 학회였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은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된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학회에서도 조금 의례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좀 먼저 얘기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시를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지 그런 신기한 얘기일 것도 같아서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마 2010년경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0년 넘어 전의 일인데 독일 바이마르에서 괴테학회 도중이었는데 커피 브레이크 때 이렇게 서서 선 테이블에서 각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저는 부쿠레슈티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동서의 철의 장막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루마니아 좀 먼 곳이고 이제 감히 좀 가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부카레스트라는 도시는 각별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파울 첼란이 루마니아에 있는 그 부코비나의 체르노비치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부카레스트에서 상당 기간 일도 좀 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번쩍해서 등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돌아서서 부카레스트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파울 첼란으로 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한 사람이 저도 파울 첼란으로 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많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학회가 끝나고 바이마르를 떠나는데 플랫폼에서요.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꼭 첼란의 고향에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먼저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타고도 계속 창밖에서 손을 흔들면서 꼭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돌아와 봤더니 바로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부카레스트에서 8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시비우라는 도시인데 옛날 독일령이어서 독일어 이름으로는 헤르만슈타트입니다. 거기서 열린 첼란 학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 기회에 저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첼란의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첼란의 고향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에 있는 부코비나라는 곳인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이제 루마니아에 왔으니 체르노비치에 가는 거는 어떻게든 차편만 구하면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아유 또 기가 막힌 조력자를 만나서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역시 학교에 참석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과 카르파티엔 산맥을 종주를 하다시피 달렸습니다. 그 헤르만슈타트 시비우에서부터 부코비나까지 상당히 여러 시간을 달렸는데 예, 카르파티엔 산맥은 저기 드라큘라 전설이 깃든 것이죠.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인가 하면은 체르노비치는 당연히 루마니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코비나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계에 걸쳐 있는데 체르노비치 시는 우크라이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체르노비치를 가려면은 부카레스트에서 비자를 받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 별로 사이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더 엄격한 모양인데 유럽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경까지 갔다가 못 가고 돌아섰어요. 비자가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아쉬워서 국경 근처에 야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체르노비치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래서요. 극장도 같은 건축가가 지었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시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몹시 아쉬웠어요. 그래서 첼란을 읽다 보니까 첼란 고향의 시인들도 관심이 가서 체르노비치 출신의 시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만프레드 윙클러를 만나게 되었고 만프레드 윙클러는 첼란의 고향 체르노비치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고 물론 어려운 시기를 본인은 살아남았지만 첼란과 마찬가지로 가족 친척들은 다 겪은 분인데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첼란과 마찬가지로요. 정말 독일어는 자기를 괴롭힌 그런 언어인데 그러나 그 언어로 읽고 쓰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떠난 문학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죠. 근데 히브리어가 강변되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독일어로 시를 쓴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까 싶어서 좀 더 열심히 읽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루이리스라는 모임인데 그래서 좋은 작품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지난 여러 해를 아마 15년, 10년 정도를 독특한 테마를 가지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의 힘이라는 테마인데요. 괴테에게서의 시의 힘이라는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시의 힘이라는 주제로 독일에서 연구서를 4권이나 냈어요. 시대를 달리해서요. 여기는 괴테, 그 다음은 뭐 분단 통일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간 사람들 눈을 조금 밝히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변경해서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몽골에 있는 어떤 추장은 아주 우연히 독일 학술처에 장학금을 받아서 독일에 오게 됐는데 그 부족에게는 글이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에 오게 돼서 독일어를 배워서 독일어로 글을 써요.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정말 너무도 귀한 어떤 문학에 대한 사람에 대한 증언 같은 것들이어서 이런 그 다양한 종류의 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프레드 윙클러도 그런 경우여서 만프레드 윙클러로 한 챕터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독일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독일어로 좀 글을 쓰는 이상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아무튼 만프레드 윙클러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를 써나가는데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앉아서 히브리어 한가운데서 독일어로 글을 쓴다는 상황이 어렴풋이 짐작은 되지만 제가 실감할 수 없는 일이어서 어느 겨울 이틀을 달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입고 가기 쉽지 않았는데 이틀이 비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작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이 책을 완성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책인데요. 시어의 경계각이 이런 제목으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시인에게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편지가 답장이 왔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이스라엘 신문과 그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만프레드 윙클러가 작고했는데 그 마지막 인터뷰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실린 사진이었는데요. 그 사진에 조그맣게 탁자 위에 제 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에도 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각별한 인연을 가진 분으로 저는 책 내고 그 정도에서 그분과의 인연이 끝났으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제자들이 불러서 다시 가게 된 것이지요. 만프레드 빙클러는 1922년 태생이고요. 2014년에 작고했습니다. 시인이었고 조각가였고요. 화가였고 파울 첼란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번역가입니다. 첼란과 고향이 같은 체르노비츠에서 왔고요. 여러 가지 나치 시대의 문제들을 겪고, 이 기회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쪽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홀로코스트라는 말에 대해서 펄쩍 뛰더라고요. 쇼아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해요.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제, 이렇게 희생물 바치는 이런 거랍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아니지요. 쇼아는 절멸이고 유대인을 없애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무슨 그 좋은 대의를 위해서 바친 제물처럼 돼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비롯됐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쇼아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자유로운 문필가로 지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루이리스라는 LYRIS입니다. 류릭인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라는 모임에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그 유럽과 히브리, 오리엔트 이런 쪽을 연결한 작가이고 작품들 참 그 조각 작품들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표시가 된 작품인데요. 춤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이 부러졌어요. 그냥 보면은 무심한 듯한,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가 막힌 작품들인데 이분은 조각가였는데 조각을 팔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만 그냥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시보다도 더 강렬한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 권의 시집을 내셨네요.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였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긴 밤의 빗속에서 이런 시집도 있고, 사후에 이 제자들이 이번에 내게는 아직 내 발자국 소리가 들려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어 대역으로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Das erste Gedicht, 첫 시. Beginn der begrenzten Zeit. Du gehst in sie ein, sie hebt dich hoch, und wenn du fällst, umstiegst dich das Unbegreifliche, trägt dich fort zu den Wiesen der Reben.
mit den schwarzen Amseln, die den Frühling verkünden, in den ein Herbst unbegreiflicher Schönheit mündet. Und es schien, als wäre ich wieder ein Kind, das einen Silberball gefunden im dichten Gestrüpp der Dornen. Sein erstes Gedicht.